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문열다의 온라인 설명에 참여해 주신 우리 어머님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이런 온라인 설명회 같은 저희로서도 초유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코로나19가 여러 면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했는데요.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친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이 발표가 되었죠. 10년간 한시적으로 연 400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 열다의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의대에 갈 만한 아이인가, 또 의대에 가기 위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는 의사라는 직업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죠. 저희가 5월, 6월에 저희 학원의 자체 역량진단평가를 시행했었습니다. 이 역량진단평가에 대한 어머님들 소원이 굉장히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역량진단평가가 다른 학원의 입학 테스트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응시하는 시간도 최소한 2시간 정도가 되고요. 과목별 브리핑이 또 1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이 역량진단평가의 기회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다음 주부터 해서 약 2주 동안 무료로, 평소에는 역량진단평가 비용이 있습니다. 유료인데요. 무료로 실시를 합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어머님들께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란을 통해서 전화번호와 학생 이름을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마감 주의하십시오. 이제부터 의문열다 온라인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의대로 인도할 보물선의 원장 유정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든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또 이과대학 가고 싶지만 못 가는 대학, 그리고 욕망할 만한 곳입니다. 제가 보물섬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보물섬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물지도 한 장, 이거 있으면 우린 여러분 금보화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보물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물지도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지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독도법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보물섬,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운항법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나침반을 볼 줄도 알아야 할 겁니다. 이거 가만히 들어보니 독도법이라든가 나침반을 읽어내는 방법이라든가 운항법은 우리 아이들이 의과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공부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공부들 잘하셨죠? 또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으셨죠? 그 공부 잘했던 친구들을 잘 보라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공부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던가요? 우리 흔히 공부 잘하는 녀석들은 독해 그랬는데, 그 독한 것의 정체가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보물선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풍파를 이겨야 되는 인내력, 자기관리 능력, 체력, 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헌신과 배려, 이것들 있어야 할 겁니다. 공부에도 이런 것들 필요하죠. 굉장히 잘생긴 청년 한 명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이 오타니 쇼이라는 대단한 야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요, 일본 프로야구에 등장하자마자 일본 프로야구계를 그냥 아삭아삭 씹어 먹었다고요. 신인상, MVP, 이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곧장 미국의 MLB라는 프로야구 최고의 리그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녀석이 16살에 자기가 1등이 되기 위한 삶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다라트라는 계획 설정, 계획표인데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당연한 것들이 있죠. 프로야구 선수로서 1등이 되려면 몸도 만들어야 하고, 제구력도 키워야겠고, 공의 구비도 강하게 해야 되겠고, 스피드도 높여야겠고,
변화구도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합니다. 이거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섬에 도달하기 위해 시도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배도 운항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나침반도 볼 줄 알아야겠죠. 이런 능력은 기본인데다 이 친구는 놀라워요. 멘탈과 인간성과 운이 좋아야 1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멘탈과 관련해서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뚜렷한 목표와 목적, 일희일비하지 않기, 마음의 파도를 안 만들기, 승리에 대한 집념,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고요. 인간성과 관련해서는 감성과 배려와 예의, 운과 관련해서 긍정적 사고. 여러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한 또 다른 능력들이 있지요.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능력입니다. 방송 시작되기 전에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 계셨는데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약 3분가량의 영상을 함께 보시고 저희 의문을 열다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길러왔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자,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난 여러분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저희 문을 열다에 그 아이들을 보내주신 어머님들 또 저희가 상담을 맞추신 어머님들이 문을 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영재원 안 보내도 되겠는데요? 이거 과거나 영재학교 프로그램이랑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또는 국제학교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셔요. 자, 그 보신 영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 의문을 열다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인데 이 화면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왜 안 보이냐?
이거 보물섬으로 가기 위한 보물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인드맵으로 저희 힘을 내가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보여준 이 마인드맵은 저희 이번에 역량진단평가를 응시하러 오신 어머님들께 보물지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특히 의대 합격의 로드맵을 한번 고민하시는데 큰 약이 될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예, 보물지도는 저희 의문열대에 방문하신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문열대의 설명의 키워드는 역량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잘하는 이 교과학습 역량 이외에 앞서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테에서 보여주었던 또 우리 보물섬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능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관리 능력, 감수성, 공동체의식, 또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이것들이 역량인데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굉장히 유기라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것이 왜 생겼냐면 산업혁명 당시에 이제 기계화가 됐잖아요.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동안 들판에서 또는 바다에서 노동력을 공급했었던 우리의 소년에 그 노동력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즉 잉여 노동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근대학교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학교가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면 이 땅에서 사라질 직업들이 수없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류 대변혁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어떠냐면 여전히 그 공장식 학교, 잉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그 근대 학교의 평가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3R이거든요. 애들에게 읽기 하고 쓰기 하고 계산하는 것, 이건 폐기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힘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 미국의 교육과정 재평가 협의회에서는 미래 역량으로 포시를 말했고요. 2010년 중반에는 이보다 더 강화해서 21세기 7대 필수 역량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성적이 기재되지 않는 성적표의 8대 역량까지 이야기했으니 그 8대 역량이 이것입니다.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복합적인 의사소통, 리더십, 디지털, 양적 리터러시, 세계적인 시각, 적응력, 진취성, 진실성, 윤리적 의사결정, 마음의 습관. 여러분, 이것이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테에 나타났고 이것이 보물섬에 도달하기 위한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의문을 열다는 이와 같은 역량을 교과의 기본적인 학습 역량과 더불어 향상시키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학원입니다. 근데 이 언론을 기사를 보면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미국의 명문사립고등학교 호킨스쿨에서 바로 성적 없는 성적표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성적표에서처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A, B, C, D, E, F가 아니라 방사형 구조의 성적표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약 3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 30몇 명 정도가 이제 미국의 이른바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30만 명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미국 10개 명문 사립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의 사립고등학교, 공립학교 330만 명이 아니라 사립학교 출신 30만 명이 아이비리그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립학교가 성적을 기존의 정량평가 넌 A, B, C, D, 넌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성적표를 추진하고 있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100개 명문대의 사립고는 미국 아이비리그의 입학 전형에 도통한 이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즉 아이비리그가 이와 같은 8대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왜 이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은
정량적인 성적 ABCD보다 역량을 더 중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필수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3R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아이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이 역량 중심의 교육, 그저 이상이고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만 말씀을 하시겠나요? 이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건 현실의 문제는 아니야,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입시가 더 중요하겠다라고 현실을 미루는 어머님들,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과연 그것은 이상이기만 하고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걸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되지, 그것이 이상일 뿐이 현실이 아니라고 미루지는 맙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역량이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창의융합형 인재는 6가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의 초, 중, 고 교육과정이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프로그램됐고 현실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 그걸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래도 이것이 이상입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죠. 이 핵심 역량으로 대학에서 학생들 뽑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인재상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부 잘하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창의성을 갖추길 바란다. 고려되는 이타적 활동, 신념과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구성원과 화합과 공동체의 발전을 주도해야 된다. 연세대학교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의 책임감, 그 다음에 자발적 성취, 동기 등이 나와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융합적 전문 지식인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역시 헌신, 원만한 인격, 비판적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과정 재평가위원회가 말했던 포시, 21세기 7대 핵심 역량, 그리고 성적 없는 성적표의 핵심 역량, 이 8개 핵심 역량과 우리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우리나라 대학이 뽑겠다는 인재상의 그 인재의 모습이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이상이라는 것입니까? 이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 착각을 깨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것은 이상이므로 우리들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량 향상이 무지하거나 역량 향상이 무관심하거나 역량 향상에 무능력한 것 아니냐? 이것이 부산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부산의 학력지수가 가장 떨어지고 명문대 합격생 수가 가장 적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강남 3대 사립고등학교 수학 1등급 받는 학생 전체의 수보다 부산시 인문계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의 수학 1등급이 더 적다는 것. 이것이 역량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이것이 역량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잠시 우리 공대근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현실 이제는 바꿉시다. 그것을 의문을 열다가 부산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도 봐주십시오.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공적 합성이나 학업 역량은 국어, 영어, 과학, 수학 잘하는 능력을 묻습니다. 그런데 발전 가능성의 자기주도성, 자기관리 능력이죠. 스스로 목표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능력.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인성, 협업의 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성실성입니다. 시대가 이런 역량을 기릅니다. 학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너희가 학원인데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학교에서 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학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덜 고민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해 주십시오. 학원하는 이들이 그럽니다. 학원에서 거기까지 해야 되냐고요? 학원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 진영형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하지 못하는 것, 학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학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 더 이상 미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내시는, 그래도 입시는 국영수가 열심히 반복해서 암기해서 시험을 잘 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아직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부산이 꼴찌죠. 그래서 부산이 꼴찌죠. 선행학습의 속도는 가장 빠르다면서도 3번, 4번 초6만 되면 고등수학을 시작한다면서도 부산은 그래서 꼴찌죠. 학력이, 대학 입학 실적이 꼴찌인 것이 문제라기보다 우리 인식 수준이 꼴찌라면 이제 바꾸어 봅시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죠. 실제로 우리에게 이 역량평가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보시죠. 수행평가의 유형이 논술, 구술, 토론, 논의, 프로젝트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논술은 정해진 답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구술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역량이 나타납니다. 이 역량 어떻게 길러주실까요? 이것이 국어 모의고사를 열심히 푼다고 해서, 고3 영어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고등수학 상하를 수차례 돌리고 미적분과 기화와 확통을 한다고 해서 이런 역량이 길러지는 것일까요? 수행평가의 토론과 토의 역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개인과 소집단별로 토론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토론의 진행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이라고요. 특히 더 강조되고 있는 프로젝트, 저희 의문열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 보고 또 보고는 이러한 PBL 프로젝트 수업을 지향, 특정한 연구과제나 산출물의 개발 과정을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실험 실습과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능력. 지금 의문을 열다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원이 해야 될 반복, 그거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건 기본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교육하는 사람들이라면 시대가 요구하는 이와 같은 역량들을 함께 길러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수행평가, 국어부터 과학탐구 실험의 이 내용들이 앞서 보여드린 수행평가의 유형과 부합을 하고, 이 수행평가의 유형과 이 특징들인 3R, 독해하고 연산하고 그리고 작문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심미적 감수성, 정보 처리 역량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하지 맙시다.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의무는 늘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저희 역량진단평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역량진단평가 신청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설명이 끝나고 난 뒤 URL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댓글란에 전화번호와 학생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너희들이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이라는 제재안을 통해서 융복합적 사고 활동을 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의 원소의 물, 비추는 물, 또 수학적 원리, 역사와 문명의 태동으로서의 물, 그리고 흐르는 강물을 배로 왕복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이게 2015년 개적교육과정이 목표라는 융복합적 인재 양성, 거기에 한 발짝 다가가려고 하는 저희 의문열다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관동별곡 공부해 보셨잖아요. 관동별곡 작품을 옛말을 다시 풀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동교육 한 작품에 지구과학 공부를 합니다. 관동 발경의 지질학적인 특성과 암석학적 해석을 하고 한국 지리 공부를 슉 넣어서 관동별구에 등장하는 동해안 지형의 특징을 공부하고 문학팀이 작가의 내적 갈등과 비유법을 중심으로 해서 관동별국의 문학적 해석을 하고 역사팀이 관동별국에 나타나는 고사와 사상을 통해 비적 표현을 통해 유래가 있는 옛 일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래서 작가의 도교적, 유교적 사상도 엿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느냐고요? 해오고 있다고요. 또 미술팀도 금강산과 만폭동 같은 아름다운 이 경치를 팝업부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역량 강화의 프로그램.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희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기본으로 깔아놓는다니까요. 국어와 수학과 과학을 융합한 활동도 했었습니다. 편광의 원리, 과학, 물리에서 배우는 편광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암호해독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광탄성의 원리를 이해해서 이것을 수사활동 같은 아이들의 체험활동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과 협업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국어공부, 수학공부, 과학공부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국어 1학기 교과서, 읽기랑 쓰기, 2학년 1학기 알미 기술, 수학, 집합과 자연수, 확률, 그리고 과학의 빛과 파동의 교과서를 융합한 겁니다. 편광의 원리 이해하고, 암호 해독하고, 그리고 보고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시저 암호를 해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편광의 원리를 이용해서 암호 해석을 위해 이제 패턴과 규칙을 확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환경을 만들고 파동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중학교 수준의 공부를 넘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협업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게다가 재미까지 있으니 의문을 열다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의 프로그램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러 번 의문을 열다의 이 프로그램을 자랑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멸치로 고래일보다. 이거 보세요. 과학과 영어와 국어 공부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과학 생물 시간에 소화기관을 배울 때 아이들을 전지 위에 깔아놓고요. 소화기관을 상상해서 그리게 합니다. 아직 소화기관을 배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선생님이 소화기관 설명해 주시죠. 설명하고 난 뒤에 그 구조를 수정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마른 멸치를 해부합니다. 일종의 동물 실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 실험과 관련된 영어 지문을 주고요. 찬반 논쟁이 가능한 영어 지문 독해를 하게 합니다. 과학 공부가 졸지에 영어 공부가 되었어요. 자, 독해에서 끝나지 않고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작하게 합니다. 읽고 쓰게 하는 것이죠. 이제 국어 선생님이 그걸 받아요. 동물 실험과 육식은 동시에 옹호가 가능한가라는 논문을 강독하게 하고, 실제로 수능국어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대체 가능성 논변, 생명체의 대체 가능성과 관련된 수능국어 모의고사 지문도 풀어보게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내 몸 안의 비밀 해부학이라는 진로 독서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부 정말 진하게 한 거잖아요. 중학생들이 대학생 수준의 공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재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소통을 한다고요. 아이들의 상상력이 개발된다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게 된다고요. 10년 뒤, 15년 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능력들이 그러한 8대 역량이고 혹은 토시 역량이라면 그거 누군가 해야 된다면, 아무도 하고 있지 못한다면, 내일로 미루고 있다면 의문을 열다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만한 아인가를 저희 역량 진단 평가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아이들의 감성, 자기관리 능력,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것, 그것들 저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매니징 타임이라고 해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원에 등록해서 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컨설팅 받아요. 아이들이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주간 계획 잘 썼니? 지난주 생활 점검하고 금주 목표 설정하고 야 실행 잘했어 평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진도 확인해서 수업 이해도를 분석합니다. 하루 동안에 실천해야 될 과업을 분석하고 과제물도 점검을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니지먼트 기업을 지향하는 저희 의문을 열다의 또 다른 자랑이기도 합니다. 주간 계획 성취 목표 결정하고 이해 수준 자기 평가하고요. 학습량을 조절해가는 이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 한 뼘 일기 저희 의문열대 자랑이죠. 구글에 한 뼘 일기를 치면요 36만 9천 개의 검색가 뜹니다. 전국에 2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한 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한 뼘 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상상력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말하고 쓰는 표현 능력을 개발하고 하죠. 한 뼘 일기를 쓰고 난 뒤 저희 아이들은 이것으로 선생님들과 매일매일 면접 연습도 하고 있고요. 이 면접 연습이 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8월 달에 저희들은 다중 미니 면접대회도 실천합니다. 자기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한 뼘 일기. 스스로 배웁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희 의문열대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원으로 오시면 제가 오늘 온라인 설명이 1시간가량으로 설명이 드리지 못한 것들 자세히 꾹꾹꾹 눌러드려서 의대 진학에 정확한 그리고 바람직한 로드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국어, 영어, 수학과 공부만 잘했던 우리 부산 지역 아이들의 생기부는 팩트는 없어요. 팩트는 없다고요. 팩트는 없이 그냥 뭐 우수하고 적극적이고 뭐 올바른 태도를 그런데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읽어드릴 시간이 없어요. 한번 오시면 이런 생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생기부를 위한 포트폴리오와 실제 생기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자녀가 보물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한번 오십시오. 이런 생기부를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공부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보물지도이죠. 자, 영양진단평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지난 5월, 6월에 제 영양진단평가를 받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의문의 영양진단평가는 다른 학원이랑 많이 달랐습니다. 보통 학원 테스트는 점수가 몇 점이고 그래서 어느 반에 들어가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언제까지 하느냐를 이야기했는데 의문열대의 수학 선생님은 저희 아이의 공부 습관, 이전 학습 단계의 공부, 연필 지는 것, 글씨체, 문제풀이 과정, 문제 집중력, 해석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님들께서 지난 5월에 자녀의 영양진단평가 후에 피드백해 주신 말씀이고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몇 번이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원장님은 저희 아이를 보지도 않으셨고 저도 의문의 팀장 선생님과만 상담을 하고 원장님을 보지 못했는데 원장님은 의문에서 저희 아이의 시험지만을 보셨는데 정말 소름이 돋아서 말씀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논술 시험인 의문을 열다 국어 시험지는 문제도 특이했지만 평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의 성향, 공부 습관, 공부량, 말하는 습관, 앞으로 주의할 점, 저희 남편이랑 함께 고민하던 것들을 들으신 것처럼 이야기하셨고 저희가 찾지 못했던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문을 열다가 자랑하는 영양진단평가 선착순 마감합니다. 마감이 멀지 않았습니다. 빨리 여러분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역량과 관련해서 이제 교과 공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수학 코칭 그리고 과학 보고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수학 공부에 제 위에 큰 문제 있잖아요. 요 한 줄짜리 이렇게 문제를 내고 정답을 내는 과정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 저 영양진단평가를 왜 하느냐 하면 그 영양진단평가에 따른 교육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1번부터 이 질문에 최종적인 답이 이르기 위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꼬리 질문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전 단계 개념을 네가 아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을 연관 지을 수 있니?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상위 정도의 난도, 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한 사고 처리의 과정을 문제화한 거죠.
여러분, 다른 학원에서 볼 수 없는 문제이고요. 저희 영양진단평가가 그렇고 저희 교재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계의 이전 단계 개념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만이 확장시킬 수 있어. 그래서 최종 단계. 이렇게 훈련한 친구들이 이른바 21, 29, 30번 문제를 정확하게 수학적 사고의 처리 과정이 논리적으로 체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진단하고 난 뒤에 야, 너 문제가 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한 문항에서 그와 비슷한 유사한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 이 문제를 틀린 근원을 해결하고 이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융합이 되었을 때 나오는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또다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데이터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난이도별로 정답률, 그 다음에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단원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수학 전기물 읽는다고 할까요? 수학 일기를 저희들이 누적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펙이 될 만한 게 과학이거든요. 과학 중에서도 특히 소논문이라든가 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이들은 어떤 주제를 찾을지도 몰라요. 저희 아이들은 초6부터 해서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적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탐구 설계를 하게 하는 거죠. 실제 저희 아이들이 했었던 활동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2명 내지 4명으로 모둠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비판적으로 의사소통을 나누고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과 지식에 대한 지식의 양도 늘리고 수준도 높여가고 융합하고 그리고 역량들도 키워가는 저희 의문연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의 평가, 역량평가를 미국의 명문사립고등학교 가고 있는 그 정량기 평가가 아니라 역량 중심의 방사형 성적표를 이미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빈칸 문제이거든요. 사실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강의를 했죠. 야, 다 안 읽어도 답은 나와. 첫 번째 줄만 읽어도 답이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테크닉과 스킬 위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빈칸 추론이나 순서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아이들을 영어 기술자로 만들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어 역량 진단평가가 이렇고 영어 교재가 이렇습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맥락을 통해서 단어들의 동의관계 파악해보고요. 핵심을 파악하게 해요.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합니다. 영어라는 언어 도구를 통해서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게 해봐요. 그리고 이글을 구조화하게 하는 것이죠. 즉, 수능이나 모의고사 학교 내신이 한 문제로 주어진 걸 그 문제에, 그러니까 킬러 문제의 정답에 이르기 위한 사고 처리 과정을 저희에서 3년 동안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어의 논리 능력이, 영어 추론 능력이 최고지에 이르게 하게 하지요. 과학은요 또 어떠냐면 이게 그 유해진이 자막이 지구과학 교과서예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이렇게 줄글로 쫙 나타냈단 말이죠. 지구과학 요즘 애들이 선택을 많이 합니다. 쉽게 암기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공부 해야 합니다. 저희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과학은 가정부터 시작하잖아요. 가설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가설부터 시작을 하고 수학적 원리를 통해 측정하게 해봐요.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과 수학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상상력을 바탕으로 기르게 합니다. 이제 수학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1시간 정도 제가 한다 그랬는데 오늘이 꼭 여러분 수학은 제가 수학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 수학을 잘 아는
공진 팀장이 여러분께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초 후에 우리 공진 선생님께서 수학 역량 강화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문을 열다의 수학과 팀장 김대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수학적 역량 강화를 어떻게,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앞에서 원장님께서 수학에 대한 그 딸린 문항 같은 걸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항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수학적인 역량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수학적 역량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직관력, 집착력, 그 다음에 확장력.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학습된 직관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타고난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거든요.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요 세 가지를 좀 잘 알아두시고, 과연 지금 우리 학생, 자녀분들이 이와 같은 과정의 공부를 하고 계신지, 그냥 선행만 많이, 어려운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그 역량이 강화되고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걸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지금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요거를 직접 한번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안 줄 거기 때문에 잠깐 빨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학부모님 이 그림에 보시면 어떤 그림인지 알고 계시죠? 그럼 첫 번째입니다. 직관적으로 여기에 동물이 몇 마리 있을까요? 자, 지금 세워지겠죠? 그럼 직관적으로 처음에 눈에 딱 보이면 뭐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나? 자세히 하나하나 지금 찾고 계시지요? 하나하나 찾고 계시지요? 집착력입니다. 나는 이 문제 맞추고 말 거야. 집착력입니다. 그럼 총 몇 마리가 있을까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물은 총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총 16마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어머님들께서는 이미 직관력과 집착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학생들한테 얘를 수학적으로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관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직관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딱 처음에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조건이 뭔지를 바로 찾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어머님들, 학생들, 혹시 자녀분들 중에 이미 시험을 쳤던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뭐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했을 때 수능 문제가 30문항이에요. 그 100분 안에 쳐야 되거든요. 또는 학교 시험 문제가 보통 25문제입니다. 근데 시간 모자라는 학생들 많이 나오죠. 시간 모자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럼 시간이 모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문제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 문제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익숙하다는 게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한 거는 풀이를 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익숙하다는 거는 많은 문제를 푼다는 해서 그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조건이 뭐고 내가 풀어야 될 게 뭐고 그 길을 찾아내는 게 익숙함인 겁니다. 근데 그 익숙함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렇게 타고난 학생들은 잘하겠죠. 그러나 아직 저렇게 타고나지 못한 유전적 머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직관성은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성을 길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문항 분석 훈련을 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 문항을 분석하는 훈련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학습된 직관력을 가지고 나면 이 문제를 좀 더 시간 안에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관력입니다. 직관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집착력인데요. 수학에서 이 집착력이 뭐냐?
어머님들 그 수능 30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능 30번 문제가 뭐 작년에는 좀 쉽게 나왔지만 그 이전의 문제 또 앞으로의 수능 30번 문제에서 이걸 과연 푸는데 우리 선생님 강사들이 푸는데 시간이 한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강사인 저나 또 다른 수학 강사님들이 풀어도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걸린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 20분 정도의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풀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해설을 해줍니다. 그럼 해설을 해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문제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아마 30분 최소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 학생들이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엉덩이가 무겁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자녀분들 문제집 있죠.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 그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집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 문제집 펼쳐 보시면 동그라미도 있고 뭐 모르면 사선도 긋고 별표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자녀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왜 별표했어? 라고 꼭 물어보십시오. 그럼 학생들 뭐라 할까요? 몰라서요. 몰라서 별표한 겁니다. 그럼 그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하나요? 학원 가져가죠. 학원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그럼 선생님 풀어주죠. 그럼 자기는 그 풀이를 듣는 거죠. 이거 뭐예요? 그냥 선생님이 푼 겁니다. 자기가 푼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이 과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과연 그 학생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방송은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참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의문에 있는 저희 학생들한테는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이래 나갑니다. 과제가 만약에 한 30문제야. 그러면 저는 학생들한테 이랍니다. 30문제 다 못 풀어도 좋아. 과제 다 못해도 좋아. 단, 어려운 문제를 네가 얼마만큼 집착력 있게 찾아보고 풀이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했는지를 쌤한테 보여주면 과제를 다 못해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풀까요? 어떻게 모르는 문제에 집착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처음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이제 수학적인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어느 단원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 어느 단원의 문제인지를 먼저 보시면 그 문제 자체에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다, 2차 방정식이다 다 나와. 그럼 요까지는 학생들이 다 찾아내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문항에서 이제 문항을 분석해야 되죠. 자기는 이 문제를 못 풀겠지만 찾아낼 수는 있어요. 뭐를? 조건.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내가 구해야 되는지 뭐는지는 글자를 읽을 줄 알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조건이 뭐고, 이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그 주어진 이제 조건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 조건을 어떻게 이 문제에 적용하느냐입니다. 자, 조건이나 성질, 공식을 찾았어요. 대부분 보통 학생들은 이것까지는 다 합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건 뭐야? 이 문제에서 이 조건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문제에 적용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단계까지 못 찾은 학생이 있다면 개념서 꺼내셔야죠. 해설지 보는 거 아닙니다. 해설지를 절대 보는 거 아니고요. 개념서 꺼냅니다. 개념서에서 단원이 뭔지 압니다. 단원을 찾습니다. 그럼 그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필기를 해놨다든지 개념서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나 공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를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변형하든지 아니면 문제에 맞게끔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 이제 뭐 하느냐? 걔를 조합해서 이제 풀어 나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집착력입니다. 이게 처음에 물론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 많이 걸려도 좋습니다. 이게 이 한 문제가 네 문제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왜 답이 안 나와요? 쌤,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수학적 역량이 커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확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확장력은 뭐냐면 이제 사고의 확장력인데 이 사고의 확장력이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문항 간의 그 사고도 있고요. 수학적 상상력이에요. 수학적 상상력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김동현의 메타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을 지금 많이 못 드리고요. 이거 저희가 블로그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 수학에서 어떻게 수학을 상상력을 키우는지 아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칸을 채우다의 수학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지금 그 북적북적 칸을 채우다 인문학 편이 있지 않습니까? 독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이게 토론 수업을 하는 거. 자, 역시 칸을 채우다의 수학편, 수학 독서, 수학 그 관련된 독서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저번 설명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맨홀 뚜껑이 왜 원일까요? 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있는 주변에서 미적분이 활용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런 사각형에서 무게중심은 어디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고 그 녀석에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수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와 문항간 연계성. 이 학생들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학생들은 다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에서 조건만 약간 바꿨을 뿐인데 이게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까지 확장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자, 광고를 잠깐 하시면 이번 여름방학이 좀 짧습니다. 짧은 동안에 저희는 저희 원내생들에 의해서 제가 문항 분석 특강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관력, 집착력, 그 다음에 확장력에 관련된 그 문항 분석 특강을 합니다. 말 그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 지금 현재 중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까지, 3학년까지 좀 한 학생들, 또는 3학년까지는 안 했지만 문항 분석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학생들하고 제가 활동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생은 제가 받지를 못한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말로써만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제가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고, 자, 이쪽 편에 나와 있는 도형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들이 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문제를 풀겠죠. 근데 못 푸는 학생들은 역시 별표 치고 들고 가겠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역량을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두 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수학적 역량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직관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입니다. 우리는 저희 학원에서는 이 조건을 자꾸 연습시킵니다. 학생들한테 조건을 찾는 연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다 써야지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건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이죠. 집착력. 그럼 집착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봤습니다. 못 풀겠어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던져줍니다. 뭐에 관련된 문제야? 제가 아까 집착력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용 영역이 어디냐는 거죠. 뭐에 관련된 문제일까?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저 판단에 원이 보이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딸린 문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접선의 성질이 뭐냐는 겁니다. 접선의 성질을 모르는 학생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죠.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단계에서 막히면 이제 이 학생은 이 단계 부분에 케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도형에서 저기 있는 GH를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닮은 도형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조건에는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도형에 닮음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역량을 키워야지 이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역량이 뭐냐? 도형에 닮음, 여기 보시면 자 OGH와 OCD 이 도형이 닮음을 써서 문제를 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닮은 문항 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저 닮음을 써서 이 BF 길이를 알아서 차츰차츰 답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나 들어가죠. 이 BH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이제 확장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 묻지 않은 다른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문제지만 이와 같이 다른 질문을 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좀 넓혀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관적, 그 다음에 집착력, 그 다음에 확장력까지 이와 같은 거를 통틀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란 겁니다. 저희 원에서는 자, 어머님들 혹시 그 역량 진단 평가 신청하신 어머님들 계시죠? 자, 하나의 팁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량 진단 평가 문제 유형이 이와 같습니다. 이 문제를 주고 이 학생한테 풀어라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이와 같은 딸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여기를 적어 나가면 됩니다.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량 진단, 학생이 지금까지 선행을 많이 했다면 그 선행하는 얼만큼 많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왔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점검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의문의 열다 수학과 공대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제가 유중근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공대인 팀장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봤더니 얼굴이 잘 안 나와요. 제 얼굴 잘 보이나요? 네, 제 얼굴 보고 싶으신 분은 메일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의대 진학 로드맵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수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국어 설명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현재 시각 11시 58분인데 11시 10분 안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저희 역량진단평가 신청해 주신 분이 생각보다 좀 많으셔서요. 방송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분 남으셨죠? 네 분이요. 방송 중에 제가 그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네 분으로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빨리 신청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 방송 중에 신청하신 분들은 제게 특별히 브리핑이라든가 평가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역량 평가에 비해서 국어 역량 평가입니다. 들어보시면 저희 역량 진단 평가에 대한 설명들 들어보시면 야, 세상에 좀 이런 시험이 있나 싶으실 텐데 국어 시험입니다. 제가 이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거예요. 말하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문여대 국어 역량 평가는 6문항은 논술 시험이고 한 문항은 5분짜리로 말을 해야 돼요. 구술입니다. 이게 국어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면 담화 상황과 관계되는 겁니다. 다음은 조별과제 단톡방입니다. 대화를 읽은 후 무임승찬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톡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과학 발표 유인물을 준비하고 과학 발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하나이가 안 한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 조별 과제, 모든 과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 상황을 주고요. 이 상황에서 넌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할까를 물어보는 것은 국어 교과 영역을 보면 담화의 이해와 사용 능력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의문열다의 평가는 역량을 진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같은 문제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래?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좀 측정할 수 있어요. 또 이 과정에서 인성도 드러나죠. 또 아이의 리더십도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 5월 영양진단평가를 마치고, 이 말씀부터 좀 드리면, 제가 사실 작년까지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수. 그러니까 의문열대 프로그램을 지금 수도권 지역의 몇몇 학원에서 프로그램 공급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왜 이걸 강남에서부터 안 하냐. 좀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었어요. 야, 그게 부산에서 될까? 강남에서는 무조건 되는데, 부산에서 될 만한 수준이 아닌데, 정말로 제가 강남 대치동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2번이나.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을 믿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다가 올해 제가 갖게 된 별명 중에 하나가 무슨 귀신이야, 점쟁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양진단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어머니가 피드백을 하실 때, 지난번에 한 20분 이상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 계속 제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말과 글은 그 사람을 드러내거든요. 저는 국어 선생을 20년 동안 했고, 제법 일탈한 소리를 들었던 선생이니까, 국어의 그 교과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포시 역량이나 8대 핵심 역량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문열다의 역량진단평가 지금 신청하십시오. 저희 이문열대, 그러면 그 역량진단평가를 통해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희 이문열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두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학원이 없잖아요. 국어 전문학원, 영어 전문학원. 그런 학원을 운영하기가 쉬워요. 저희 같은 학원은 사실은 시도하기도 어렵고 운영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런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인재상이 융합적 인재라면서요. 그러니 국어 선생님 곁에는 수학, 영어, 과학 선생님이 있으셔야죠. 영어 선생님 옆에 국어, 과학, 수학 선생님이 있으셔야죠. 수학 선생님 옆에도 국어, 영어, 과학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과학 선생님 옆에 국영수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국어, 저희 국어 프로그램이 이미 이제 인정을 좀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메카라고 불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학원 있지 않습니까? 예, 과사람학원요. 과사람학원에서도 제 이문열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와 표현의 국어, 시, 소설, 독서 이런 역량 중심의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적자생존 노트라고 해서 저희는 중1 과정에서 중3 교과 공부 다 끝내고요. 중3이 되면 고1 교과 과정을 다 끝내고 심지어 저희 국어 공부는 통합사회를 통해 국어 공부합니다. 국어 공부하면서 통합사회 공부하고요. 이건 이 방송을 듣는 혹시 학원 관계자가 있으실지 모르니까 이만큼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영어의 논리적 사고 구조를 높이겠다. 저희 영어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산 저희 학원 인근에 1, 2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영어학원이 있어서 그 영어학원 교재를 봤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영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교육 트렌드는 아니죠. 그래서는 31번부터 40번까지 있는 영어의 고난도 킬러 문제를 못 풀어요. 저희 영어는 굉장히 어렵지만 수준별, 유형별, 단계별로 독해의 전략, 또 어휘의 공학적 분석, 구문의 분석적 일을 합니다. 영어학원도 영어학원이기도 합니다. 수학은 수학 매니징, 1대1 매니징, 수학 컨설팅, 교과 컨설팅 하고요. 티칭뿐만이 아니라 코칭을 합니다. 뇌가 좋아지는 수학을 해요. 보시다시피 수학 교과를 컨설팅하기 위해서 특정 학생의 컨설팅 계획서, 매니지먼트 계획서를 쓰고 그것이 주차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요. 실제로 이 아이가 수학 문제풀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본인의 수학 일기인 수학 일지를 통해서 아주 수학 교과 지식을 키우고 또 수학적 사고력과 상상력, 창의력을 키우는 공부도 합니다. 과학 대단하죠. 어떤 학원들은 과학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실험실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거 20세기 이야기거든요. 저희 이문열대에서는 21세기형 교실답게 IT 가상과학 교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반사각 빛의 굴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매질에 따라 빛의 굴절이 달라지는데 실험실에서 어떻게 학원에서 이거 다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게 돼요. IT 가상과학 교실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흥미있어야 될 과학 공부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막 과학 지식을 우겨 넣다 보니까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 되잖아요. 저희 이문열대에서는 과학 공부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열 아이들, 특히 이과대학 관련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스펙과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저희 의문열다의 과학 수업입니다.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부를 하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른바 비교과라는 것. 우리 중1 학생들, 그 초리 어머님들 잘 모르실 텐데, 대학 가려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뿐만이 아니라 교과 연계 활동인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국어, 영어, 수학, 각 교과 수업을 하고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비교과 수업을 합니다. 교과 연계형 수업, 교과 심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원에 초6부터 다니게 되면 중3까지 무려 인문 고전을 48권을 읽게 돼요. 영어 원서도 15권 정도 읽게 되고요. 수학, 과학, 독서도 각각 15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에 4년 다니게 되면 자사고 학생들이 읽을 수준의 아주 높은 퀄리티의 책을 약 90권 정도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과 지식은 뿐만이 아니라 교과와 연계되는 활동, 상상력, 뭐 소통력, 표현 능력, 비판, 이건 뭐 독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토요일 1시부터 3시 북적북적한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던 독서 활동이 상표 추론 문제로 저희가 칸을 채우다라는 상호로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독서 활동이고요. 인식의 창을여는 영어 원서 읽기.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문을 가진 활동으로서 영어 원서 읽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했고요. 아웃라이어 했고, 다음 달에는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을 하게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빈칸처럼 문제, 순서 문제, 막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적 사고, 이것 통해서 영어 잘하게 하는 차원이 다른 영어 공부가 되겠습니다. 의문열다의 또 다른 자랑, 메타 수학입니다. 수학 두뇌를 위한 메타 인지 학습이고요. 생각을 생각하는 학습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메타 플랜, 또 메타 실행해서 메타 두, 그 다음에 메타 리뷰, 이런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 상상력과 호기심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보면 더 흥분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보면 더 재미가 있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면 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라는 도전의식을 갖게 해주는 우리 의문열다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극강의 스펙, 보고또 보고입니다. 탐구 프로젝트형 수업이에요.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의 교과 개념을 공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래 역량인 팀워크나 의사소통이나 협업 능력을 기르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의문열다는 의대 진학 매니지먼트이지만 뭐 이과대학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의대를 설정한 까닭은 꼭 의대 가자 하기보다 의대 갈 준비시켜 놓으면 다 되니까요. 이 과정 속에서 국어, 영어, 수학과의 교과 지식의 양과 수준을 높이고 깊게 하고 넓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 하게 되는 10년, 15년 뒤에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이미 현실이 되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량과학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역량진단표 지금 몇 분 남으셨나요? 예. 지금 방송 중에는 이제 역량진단평가 더 이상 신청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수의 분들에게 이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신청서를 드릴 텐데요. 선착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평일 7시 30분에, 그리고 주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응시 시간 한 2시간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응시 이후에 피드백하는 시간도 약 1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911에 456줄로 전화를 해주셔도 좋겠고, 저희가 보내는 신청 URL로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단 7월 31일과 8월 7일 금요일에는 응시가 불가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마감 임박입니다. 자, 온라인에서는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날, 이게 저희 학원의 특징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의 소통 능력, 표현 능력, 창의성 등을 한 방에 알아보기는 게 이제 면접이잖아요. 사실 의과대학 마지막 관문이 다중미니 면접이거든요. 저희가 5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1대2, 1대3 정도의 그룹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수학과학, 수리과학, 구술 면접도 있고,
의료 상황 관련된 윤리 면접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와 관련된 질문도 있고요. 인성과 관련된 질문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소에 한뼘 일기를 통해서 이런 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통해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소수의 외부 학생들에게 다중민의 면접대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대 진학의 골든키 다중민의 면접대회는 8월 7일 오후 5시 50분부터 이루어지고요. 이건 참가비가, 소수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 원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다중민의 면접대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방학 초집중 관리합니다. 10to10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기주도 학습 계획하고 실행해서 피드백하는 것 저희 진행하고 있고요. 수학 문항 분석 특강이 있습니다. 입학 문의 및 신청은 911-4567로 해주십시오. 온라인 설명회를 70분 동안이나 진행했습니다. 처음 들어오셨던 분보다 마지막까지 머물러 주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자녀의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간 한시적으로 연 400명씩 확대하니까요. 의대 가기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과고 가는 아이들, 영재학교 가는 아이들, 이과 계통에서 최고 잘하는 아이들이 빠진 상태에서 의대 경쟁을 하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 의문을 열다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창으로 오늘 설명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한 문의들 댓글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양진단평가 또는 의문을 다해 입학상담과 관련된 문의도 역시도 댓글란으로 해 주시고요. 이후 전화 911-4567로 안내해 주십시오. 여러분 70한 3분 정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의문을 다해 최고의 상품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 아이들의 역량,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할 준비가 된 저희 선생님들, 의문을 다해 최고의 컨텐츠 사랑으로 여러분들 자녀의 역량을, 여러분 자녀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를 보물섬으로 인도하는 보물소리 선장 유정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